뉴욕 증시 이번 주를 연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다우존스가 좀 힘을 냈습니다. 0.83% 오르면서 39,110.7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0.39%, S&P 500도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먼저 가보시면요. 네, 핀비즈맵에서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게 되죠. 엔비디아는 1% 약간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모닝라이브 시작할 시간에 거의 함께 시작된 엔비디아 GTC 2024에 대해서 일단 주가는 소폭 상승으로 반응한 겁니다. 사실 GTC에 쏟아졌던 어마어마한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면 선방 그 이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저희 어제 브리핑에서도 간략히 전해드렸듯이 차세대 AI 칩 B200과 새로운 플랫폼 블랙웰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AI 판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모든 자들의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같은 당장 AI와 접목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걸로 기대되는 주요 분야들에 대해서 협력사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GTC에서 나온 발표의 자세한 내용과 함의, 잠시 후에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월가 주요 투자 기관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앞다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귀가 뜨였던 얘기가 나중에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 고대역 폭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하고 있고요. 삼성으로부터는 납품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반대로 삼성은 위기론이 나온 데는 이런 배경이 컸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 CEO가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이라면서 삼성의 HBM도 일단 테스트하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또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인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AGI에 대해서 5년 안에 나올 걸로 본다고 예견했습니다. AGI의 도래를 점치는 시기는 대부분의 AI 업계 최전선 리더들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천하를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요, 반대편에서 울게 되는 쪽도 있겠죠. 일단 어제 AMD의 주가 하락은 엔비디아가 모든 것을 갖게 될 때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AMD 5% 가까이 핀비즈맵 함께 보시면 5% 가까이 새빨갛게 급락한 게 엔비디아 바로 옆에서 눈에 띕니다. 그리고 어제 제미나이 폰 출시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구글과 애플의 주가는 간밤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애플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판 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늘 문제적 종목은 우측 상단에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슈퍼마이크로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엄청난 기업이죠. 사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000% 오른 회사입니다. AI 판도의 가장 큰 스타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어제는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보통 주 200만 주를 팔아서 2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지금 1000%가 오른 상태에서 밝힌 영향입니다. 그리고 금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사실 오늘 밤 우리 또 다른 빅 이벤트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의 3월 정례회의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 함께 짚었지만 이번 FOMC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거다. 올해 금리 인하가 2번에 그치는 수준으로 점도표가 상향되는 모습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밤 미 국채 금리는 2년물과 10년물 모두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간밤에 미 국채 20년물 경매가 있었는데요. 이게 흥행한 덕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이른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주초 시작을 앞두고 기사를 하나 썼던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요. 네, 저희 번역본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연준이 이번엔 매파적으로 나설 거라고 모두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른다에 더 가까운 뉘앙스를 담은 기사입니다. 저희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난해 12월 FOMC 이후에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무려 7번 가까이 될 거라는 희망 회로도 상당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갔고 반대로 올해 2번이나 그칠지도 모른다. 혹은 그 이상으로 매파적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뉘앙스를 담은 기사입니다. 아무튼 JP모건과 노무라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들은 올해 50bp 정도만 정책금리가 내려갈 거다. 2번 인하를 점치는 쪽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의 발언들을 FOMC가 내놓을지, 혹시 점도표에 변화가 있을지 내일 아침에 나올 결과 내일 상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오쯤에 일본은행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YCC도 폐기하고 ETF 매입도 중단합니다. 모두 저희 어제 상세히 짚어드렸지만요. 예상했던 정도 안에서 통화정책 변경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마이너스 0.1% 정도였던 단기 정책 금리를 0에서 0.1%까지 올린다. 그리고 그 밖에 나온 조치들도 모두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 사실상 비둘기적인 인상을 좀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간밤에 사실 일본의 17년 만에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달러와 원화 대비해서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엔화의 가치가 지금보다 올라갈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끼어들어서 엔화가 좀 오르는 것 같을 때마다 다시 내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당 150엔 안팎인 엔화, 1년 뒤엔 달러당 140엔 안팎이 될 걸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가 살펴보면요. 유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이제 거의 84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0.91% 오르면서 83.47로 장을 마감했고요. 브렌트유 87.16달러, 이제 85달러를 넘어서서 80달러 후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유가 가장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원유 수요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도 이처럼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